안녕하세요. 슈퍼맨이 간다. 정병국입니다. 갓경영이라고 얘기도 하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때는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면 제대할 때 차 한 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딱 제대할 때쯤 되면은 이게 장교 월급이 지금 100만 원씩 계속해서 2년 4개월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28개월이니까요. 그러면은 전역할 때쯤 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모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차를 사는 차를 사람들 사셨어요? 아닙니다. 안 샀습니다. 이제 차를 사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무언가 젊었을 때는 뭐랄까요, 소비재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하나의 시드머니로 작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럼 굉장히 많은 투자에 대한 그렇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전역을 할 때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돈이 모여 있으면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하나의 큰 버퍼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갖고 군 생활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소비를 굉장히 아껴서 쓰는, 저는 절약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나온 돈으로 이걸 가지고 섣부르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는 안전한 예금을 좀 가져가시고 그런 다음에 일부 정도로 먼저 투자를 갖다가 연습해 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 저는 수업료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걸 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요즘은 ETF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담아 보시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책을 사서 보면은 ETF에 관한 책이나 주식에 관한 책을 보면 내 돈이 들어가 있을 땐 이게 읽힙니다. 그렇죠. 안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총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언가 소비재로 써버리시는 것보다는 아끼는 습관과 함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쌈짓돈으로 활용하시는 것들, 종잣돈으로 쓰실 거를 좀 조언해 드립니다. 맞아요. 많은 직업군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젊은 시절을 군대에다가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그래갖고 사회에 이제 전역을 해갖고 나오셔가지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전역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 말씀 좀 근데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지휘관 분들을 모신 적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께 또 배운 지휘관도 적도 하셨잖아요. 많은데 이거 문제지.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요. 군대에서는 확실히 전문가이신 그렇죠. 건 맞습니다. 맞죠. 그 누구 아마 굉장히 많은 공력을 쌓으셨는데 전역을 하셨을 때 경제나 투자도 그만큼의 공력을 쌓으셨는가 그러진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레벨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했었을 때 이럴 때 조금 좀 실패를 맛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 조금 익히는 그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실수록 훨씬 더 빠르게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스터디를 하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어른한테 네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100만 원대에서 놀고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1,000만 원대에서 놀고 네네.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억대에서 논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시드머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우리 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미래에 대한 전망, 네네. 즉 우리 미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그 이제 MZ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네네. 이게 충고를 해주신다고 하면 네네.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넓게 좀 공부를 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가요? 또 그게 어떻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이 해주시죠. 거시경제라고 하면은 이게 일단 다 그 제목 자체가 글자 자체가 되게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이게 축구에 비유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저는 이제 승무패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배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 홈 경기랍니다.
음. 2000m 고원에서 이란 홈 경기를 하는데 중동의 모래바람이 분답니다. 그러면 한국이 객관적으로 앞서는 것 같은데 중동 홈 경기면 조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80%만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는 얘기가 이란 신반관중이 일방적으로 응원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의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거시경제라는 거는 그 경기가 일어나는 재반 환경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 환경이 어떤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게 맞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특정 기업도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유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유리한 쪽을 조금 더 찾아서 유리한 시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저서를 쓰셨는데 네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성장 고물가 네. 상황이다 네네. 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소득이 생기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소득이 적은데 지출이 커져야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서민 경제에서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성장률 전망치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 고물가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경제 환경이라는 것도 참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불안한 면들도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투자를 할 때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아끼면서 종잣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자체가 그냥 착착 감겨요.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참 강의를 해도 참 잘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돼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